자, 오늘은 지난번에 윤재빈 선수 그 소개 영상에 이어서 윤재빈 선수가 드디어 첫 대회를 하고 왔어요. 네,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상으로 이제 응원을 했는데 그 이제 영상으로도 나온 거 말고도 네. 썰이 많이 있을 테니까 많죠, 오늘. 네. 그 얘기도 좀 한번 들어보고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또 지난 영상 못 본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쵸.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부터 이제 루자이 인슈런스 윈스페이 사이클링 팀으로 활동하게 된 그리고 또 사이클 국가대표 윤재빈 선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대표는 네. 들을 때마다 좀 멋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지난번 영상을 조금 요약하자면 네. 이제 국내 사이클 그 서울시청 팀에 있었죠. 네, 서울시청 그러니까 한국체육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실업팀에 들어갔다가 이제 해외팀으로 이적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게 해외팀으로 이적을 하면 이제 네. 포기해야 될 게 있어. 네, 그렇죠.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포기를 하고. 네, 경제적으로 많이 포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외로움 물론 한국에서 지내는 날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해외 가면은 외국 시합이나 나가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지. 네, 약간 그런 부분도 좀 포기를 해야 되고 아무래도 가장 큰 거는 경제적인 거 그런 그렇죠. 부분을 제일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굉장히 큰 편안함을 좀 네. 포기하고 좀 이제 해외 진출의 꿈을 좀 이루고자 네. 도전을 해서 네, 첫 번째 대회를 나갔다 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대회 이름이 푸네더라고요. 푸네 그랑폰더더라고요. 퓨네 그랜드 투어. 그랜드 투어. 네, 그랜드 투어. 일단은 네, 그 경기가 있기 네. 한 일주일 전에 갔나요? 네, 그 정도 한 5일에서 일주일 전, 네, 그거부터 말씀을 좀 오케이, 드리면 오케이, 좋을 오케이.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저희 팀 이번에 출전하게 된 선수가 몽골 선수 2명, 그리고 한국 선수 1명, 그리고 호주 선수 3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니까 난 네. 그거 보고도 좀 이상했던 네. 게 그러니까 아시아 투어 아니에요? 네, 아시아 투어인데 근데 방송 보면 죄다 서양 애들이던데? 요즘에 이것 때문에 좀 말이 많아요. 원래 유럽 투어 경기가 있고 이제 아시아 투어 경기가 있는데 원래 아시아 투어에는 유럽 선수들이 잘 없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최근 들어서 유럽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왜 이제 그런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애초에 그 컨티넨탈 등급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어려운 거예요. 유럽 그러니까 선수들. 유럽의 컨티넨탈에 네, 유럽의 컨티넨탈 등급에 그냥 클럽 팀까지는 뭐 어떻게든 하겠는데 애초에 이제 진짜 프로 사이클 선수를 시작하는 이제 컨티넨탈 팀에 들어간 것 자체부터가 너무 힘드니까 근데 선수는 계속 하고 싶고 그러다가 이제 찾아보다가 아시아까지 내려오게 된 거죠. 아시아는 비교적 좀 더 유럽보다는 선수층이 좀 약하다 보니까 실력들이 그쪽을 노리게 된 거고 그리고 굉장히 막 월드 투어에 있던 선수들도 많이 와 있어요. 월드 투어에 있던, 월드 투어에 네, 있다가? 뭐 사전에 막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뭐 비스마 팀이나 그런 데서 활동했던 선수들도 최근에 아시아 투어에서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게, 근데 생각해보면 나라도 포가차한테 그냥 뭐 잡아 먹힐 바에는 난 여기서 그냥 뱀 머리 할래. 아. 예, 예. 용꼬리 할 바에는 뱀 머리 할래. 약간, 우스갯소리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말이 되는 게 네. 우리가 잘 아는 축구로 비교하면 네. 주전에서 밀려나서 벤치에만 있느니 네. 차라리 이부 리그로 가서 그렇죠. 시합 많이 어, 뛸 수 있고 경험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야지 또 감도 생기고 하는 네. 거니까. 만약에 월드 투어에 있던 선수들이 떨어져가지고 아시아 투어까지 왔어요. 아시아 투어에서 다시 뭐 좀 성적을 내고 하면은 다시 월드 투어를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이런 기회 확보에도 굉장히 좋은 게 아시아 투어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네. 서양 친구들이 좀 많이 참여를 했던 네,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참여한 선수들이 160명 정도였는데 네. 반 이상이 다 유럽인들이었어요. 유럽 선수들이어가지고 이게 아시아 투어가 맞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네. 되면 사실은 근데 네. 아시아 선수들 입장에서는 네, 성적 내기가 좀 힘들어지잖아요. 네, 힘들죠. 그런 거는 조금 네. 그러긴 하겠다. 그래서 그것도 그 개최하는 데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시아 선수들끼리만 또 경쟁할 수 있는 순위를 포디움할 수 있는 이제 베스트 아시안 라이더라는 또 시상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네. 봤어요. 네, 그게 나 기대를 했잖아. 네. 살짝 살짝 기대했는데 그것도 또 말씀드릴 게 있어가지고 네, 제가 그걸 성적을 이제 또 5등으로 마무리했는데 그건 좀 제가 이따가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한 일주일 전에 네, 이제 모여가지고 그럼 어쨌든 그 선수들은 처음 만난 거겠네요. 네, 처음 만났어요. 아 그럼 어떻게 네. 뭐 좀 언어도 불편하고 할 텐데. 이것도 또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인도고, 저희는 뭐 한국에 있고, 몽골에 있고, 뭐 호주에 있으니까, 여기 인도를 한 번에 가는 직항 비행기 다들 없는 거예요. 퓨네라는 지역에. 그래가지고, 일단 방콕으로 다 모였습니다. 왜냐면, 아 첫 대회라서, 네네. 일단 촬영도 해야 되고, 프로필 촬영이랑, 그리고 자전거도 새로운 자전거 스폰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도 자전거 수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약 일주일 전에,
저희가 루자이 숙소가 있는 방콕에 모였습니다. 스튜디오랑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방콕에 모여가지고 이제 방 배정을 받았는데 저는 사실 몽골 선수랑 방을 쓰길 원했어요. 왜? 일단 그 영어 공부를 꽤나 했다고는 생각했지만 아니 몽골도 네. 똑같이 보고. 아, 몽골 언어는 그래도 약간 걔네도 약간 콩글리시처럼 발음이라는 것 자체가 알아듣기 쉬워서 그게 크게 부담은 없었어요. 맞아. 근데 딱 방 배정 딱 받았는데 이제 호주의 딜런 호킨스라는 이제 뚜르트 경남 작년에 우승 옐로우 저지 선수와 방을 배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심 이렇게 잘 타는 이렇게 유명한 선수랑 같이 방 쓰는 것도 너무 좋아하는데 한편으로는 영어 말이 안 통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약간 쭈구리 될 것 같고. 네, 쭈구리 될 것 같고 나 벙어리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먹으러 같이 가자고 먼저 이렇게 다가와 주는 거예요. 그 친구는 그 팀에 오래 있던 친구예요? 그 친구는 이미 3년 정도 아. 네, 그 팀에 이미 익숙한 친구였고 그래가지고 저도 같이 아침 식사하러 가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점점 들리더라고요. 네, 다들 많이 알려주고 지금 스튜디오로 이렇게 해야 돼. 지금 공항 갈 준비해야 돼. 지금 자전거 포장하고 이따가 다시 모이면 돼. 이런 식으로 먼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먼저 물어보기 전에 어떻게 해서 움직이고 이런 거를 잘 알려줘서 처음 온 친구라는 걸 아니까 네. 또 다른 동료들도 아예 네. 좀 챙겨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저도 루자이 톡방에서 이제 매니저랑 감독이 이 친구 새로 온 친구니까 잘 모르니까 너네가 챙겨줘 이렇게 얘기도 또 해줘가지고 그게 적응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었어요. 텃세 같은 건 없었어요? 전혀 없었습니다. 네, 완전 환영해주는 분위기고 오히려 뭐 같이 아침 먹으러 가자, 저녁 같이 먹으러 가자 이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 지금 천호동에 매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인사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동네 약간 텃세가 있어가지고 동네 그 아. 매장 사람 말고 그 거주민 할아버지가 약간 텃세 부려가지고 그래. 그래서 어쨌든 이제 훈련 시작을 하는데 네. 거기서도 이제 에이스가 있고 네.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일주일 동안 약간 그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네. 혹시 그런 걸 막 이렇게 나름대로 안에서 막 경쟁이 있고 막 그래요? 아니면 다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좀 한국 팀이랑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제일 크게 느꼈던 게 뭐냐면은 일단은 훈련이 팀 훈련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때 일주일 전에도 대부분 그냥 자기 개인 훈련이었어요. 왜냐면은 얘는 스프린터고 얘는 클라이머고 하기 때문에 뭐 훈련 나가는 시간은 동일했지만 거기 안에서 하는 훈련 인터벌이나 이런 훈련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 달랐어요. 한국 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같이 나가가지고 약간 같은 훈련을 하고 같은 인터벌을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데 외국팀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 특성에 맞춰서 훈련 스케줄이 다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는 확실히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 네. 어쨌든 그게 다르다는 거는 네. 그 롤이 정해져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럼 재빈 씨 포지션은 뭐였어요? 저는 애초에 약간 도메스틱 역할을 받아가지고 최대한 팀을 도와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주라. 그 애초에 출전하기 전부터 같이 얘기가 돼 있어가지고 근데 얘기하기도 전에 일단 그 선수들의 제가 성향 실력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GC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실력이라서 그 정도 역할을 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도메스티크도 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네, 도메스틱도 이번에 느꼈는데 이것도 실력이 돼야 가능한 거더라고요. 누굴 끌어주고 물을 갖다 준다는 것 자체는 일단 거기까지 살아남아 있어야 그렇지, 갖다 주거나 뭘 하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렇지. 선수들 중에 네. 그 방 같이 쓰는 선수가 네. 에이스였어요? 네, GC 라이더였죠. 네. 그럼 그 친구가 뭐 이렇게 방 같이 쓰면서 훈련 네. 끝나고 와서 네. 뭐 얘기도 하고 해요? 그런 훈련 내용 같은 거? 아니면 뭐 작전이나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런 작전 같은 경우에는 시합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네, 시합 전날이나 인도 가서? 네, 인도 가서 그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막상 가니까 검은 색이랑 흰 색깔 바꿔 끼면서 Which one is better? 하면서 그냥 내가 상상하던 건 좀 다른데? 그렇구나. 네, 그냥 나 뭐가 더 잘 어울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예. 훈련은 각자 네. 롤이 다르니까 네. 각자의 영역이 있구나. 네. 그렇게 맡겨놓고 네,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뭐 내 자세 어땠어? 혹시 내 자세 좀 찍어줄 수 있어? 왜냐면 걔네들도 자전거를 싹 다 바꿨으니까 올해 순서가 그렇지. 바뀌면서 뭐 그러면서 피팅하면서 자세 어땠냐 그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준비하고 네. 이제 인도에 갔어요. 작전 같은 건 감독님이 이렇게 해주나요? 사이클샵이 또 있었어요. 같은 기간에. 그래서 루자이 선수들이 두 대회를 출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같은 날짜에. 그래서 감독은 이 두바이 쪽을 가고 저희는 이제 매니저랑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작전 회의할 때 매니저랑 같이 선수들끼리 다 같이 하는데 미팅을 매일매일 방에서 하긴 어려우니까 시합장으로 이동할 때 버스로 이동을 하거든요. 팀카를 타고 밴 같은 거를. 거기 안에서 같이 이동하면서 오늘 어떻게 움직이자, 어떻게 너는 오늘 뭐 해주고 넌 이걸 해줘,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그 넷플릭스에서 네. 뚜르드 프랑스 보면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그 버스로 네. 하면서 하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하는구나. 근데 멋있다. 월드투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버스가 팀 버스 엄청 큰 게 있고 거기 안에 막 모니터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렇죠.
이제 인도 시합 같은 경우에는 렌트카로 하니까 하긴 예. 버스를 가지고 갈 수가 갈 수 없는. 없어. 그러니까 거의 유럽은 대륙으로 이동이 가능한데 네. 이제 인도 같은 경우에는 다들 비행기 타고 오니까 거기서 빌린 밴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스테이지 1이 네. 시작이 됩니다. 네. 스테이지 1에서 네. 이제 방송으로 이제 보는데 네. 카메라가 펠로톤 안에 있는 선수들을 하나하나 비춰줄 수는 없으니까 네. 카메라 막 수나 아니면 장비 어쨌든 뭐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였는데 네. 스테이지 1에서 좀 특별히 할 얘기 있어요? 특별히 할 얘기는 팀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아, 그래? 끝나고. 왜? 왜냐면 스테이지 1 때 전날에 프롤로그라는 ITT 경기가 있었어요. 네네. 거기서 이제 저희 팀의 딜런 친구가 2등을 해서 개인 종합이 이제 GC에 걸려 있는 거잖아요. 이제 2등을 GC를 시작해서 이제 스테이지 1 때 좋게 시작을 했는데 그 딜런이란 친구가 조금 떨어진 거예요. 도메스틱이면 끌어줘서 앞에 갖다 붙여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희가 너무 저도 너무 힘들고 실력이 안 되니까 그 어필을 넘고 그 앞에서 끌어줄 수 있는 다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갖다 붙여줄 수 있는 다리가 안 되니까 그냥 그 딜런이란 친구가 그냥 GC가 날아가 버린 거죠. 근데 다행히 그나마 앞에 넘어간 카터라는 친구가 개인 종합 GC가 확 올라가가지고 그래도 GC를 다시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다행이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딜런이란 친구를 도와야 되는 게 저의 역할이었는데 그걸 잘 수행 못해서 팀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그러니까 호주 친구도 나한테 좀 그런 부분에 좀 실망했다. 내일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화내는 게 아니라 너의 그치. 실수는 막 그런 거였어.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스테이지 준비하면서 와 오늘은 진짜 일을 팀을 위해서 진짜 잘해줘야겠다. 왜냐면 팀 어쨌든 순위도 높여야 되고 그렇죠. 좋은 결과를 갖고 가고 싶으니까 마음을 먹었었죠. 그런데 네. 내가 거기다가 약간 눈치 없이 불을 질렀구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윤재빈 어디 있냐? 윤재빈 어디 있냐? 막 이러면서 그래. 저도 잘했어야 되는데 알고 있어요. 저도 미안해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 다들 기대 많이 하셨을 텐데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도 저도 많이 응원 부탁드린다 했는데 스테이지 1부터 이렇게 좋은 모습 못 보여드려서 저도 보면서 아쉬운 마음이 좀 컸어요. 근데 그거를 스테이지 1을 보면서 막 실망스럽진 않았어요. 왜냐면 어쨌든 그 선두 BA 팩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는 없는 건 확실해. 네. 그러면 이제 펠로톤에 있겠구나. 그리고 뭐 뒤에 흐르거나 막 이제 이런 사고 나서 그것도 있었잖아요. 네, 큰 사고가 있었어요. 거기에 혹시 들어있나 하면서 막 안 보이니까 엄청 자세히 봤어요. 네.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저기 어디 있겠지 하고 그냥 이제 넘어갔는데 그랬는데 스테이지 2에서 스테이지 2 할 얘기가 많죠. 스테이지 2는 할 얘기가 많죠. 스테이지 2는 조금 와 깜짝 놀랐다 나 진짜. 스테이지 2가 아무래도 좀 명장면이 있었죠. 그것도 작전이었어요? 작전 중에 하나였어요. 일단 와. 스테이지 2 시작하기 전에 이제 미팅 때 누군가 한 명은 BA를 가져야 된다. 우린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두 가지 옵션이 있었는데 일단 카터라는 친구의 GC 순위를 포디움까지 이제 탑3 안에 넣어야 되는 게 목표였는데 일단 첫날에 그 앞에 어필이 좀 힘든 구간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걸 넘어가면은 많은 선수들이 떨어져 나갈 거고 거기서 BA를 누군가 한 명을 가줘야 이제 저희 팀과 경쟁하는 선수들이 끌어가지고 힘을 낭비시킨 다음에 그 카터라는 친구가 어택을 해서 주요 선수들을 떨궈내고 GC 순위를 높이는 게 저희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한 명은 BA를 꼭 가져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다들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에 제가 한번 시도를 했고 그게 BA를 성공을 했죠. 그 IS 스프린트 구간이라고 있어요. 이제 보너스 점수도 있고 상금도 추가가 되고 그래가지고 평지에서 유럽 선수들이 진짜 세게 끌면은 이 친구들의 로테이션을 못 받거든요. 일단 절대 파워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솔직히 로테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럴 바에는 그냥 내가 혼자 가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왜냐면 계속 자꾸 교대가 안 되면 결국엔 펠로톤이 흡수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BA 혼자 솔로 BA를 시도해야겠다 해가지고 솔로 BA를 시도하게 됐고 제가 뭐 그렇게 해서 가서 골인하면은 저희 팀한테도 좋고 그러면 저한테도 베스트겠지만 만약에 제가 잡힌다 하더라도 이제 저를 잡기 위해서 다른 상대팀 선수들이 앞에서 이제 추격을 해야 되니까 힘을 낭비시켜야 되니까 둘 다 좋은 쪽이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옵션이 모두 해당이 성공만 하면 성공해도 좋고 만약에 내가 잡히더라도 나중 최대한 늦게 잡히는 게 좋죠. 왜냐면은 다른 선수들이 저를 잡기 위해서 끌어야 되니까 힘을 많이 빼는 게 목표니까. 어쨌든. 그래서 저도 이제 마지막 어필 한 30km 정도 남았을 때까지 그 어필을 넘어가면은 승산이 있겠다 싶었어요. 저도 솔직히 그 시간 차이가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게 막 3분 30초, 3분까지도 보니까 국내 같은 경우에는 3분이면 거의 못 잡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외국 시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 단위로 완전 움직이다 보니까 확신은 안 들었는데 그래도 내심 기대감은 있었죠. 나도 이제 루자의 아들이 한번 되는 건가 하면서
데뷔 전에. 1분 30초에서 2분까지는 확신이 안 썼어요. 왜냐면 저도 너무 힘들고 날씨도 덥고 다리 계속 쥐도 올라오고 하는데 3분부터는 이제 저도 내심 기대가 생겨서 방송에서도 원샷으로 계속 나왔어요. 해설도 내셔널 챔피언 윤 하면서 막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계속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와, 나 미디어 덱인가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대로. 솔로 BA를 성공시켜서 혼자 들어가는 게 저의 목표였고 뒤에 보니까 속도가 엄청 빨라 보이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마지막 어필 올라가기 전에 저건 흡수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흡수된 다음에 어떻게든 붙어보려 했는데 이미 그때 이제 마지막 어필이 시작돼가지고 거기서는 도저히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도 스테이지 2에서 제 작전대로 팀 작전대로 그 카터라는 친구가 어택에 성공을 해가지고 GC 순위를 3위까지 끌어올렸죠. 그래서 그때는 상금도 벌고 GC 순위도 올려서 아주 팀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는. 인정도 좀 받았겠네. 좀 친다 이러면서. 호주 친구들이 진짜 또 좀 친다고. 그래서 왜냐면 제가 BA를 생각보다 오래 갔었어요. 맞아요. 생각보다 저도 예상치 못하게 좀 길게 BA를 성공해가지고 팀한테 도움이 됐다는 것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도 콤 점수도 먹었고 막 스프린트 점수도 먹어서 나도 좀 많이 성장했구나 그걸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감독님은 뭐래요? 그날 끝나고도 회의했을 거 아니에요? 회의했죠. 감독님도 이제 너무 잘했다고. 잘했다. 이 GC 순위를 높일 수 있었던 건 너의 역할이 크다 하면서 저를 좀 인정해주는 분위기여서 그런 게 너무 고마웠죠. 팀 분위기도 좋아졌으니까 그거 덕분에 어쨌든 전날 확실히 밥 먹을 때 그 호주 애들이 기분이 아주 별로 안 좋아 보였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팀의 그 분위기가 확 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테이지 3, 4 가면서 카터가 결국은 포디움에 간 건가요? GC 거기서 한 번 더 땡겼어요. 2위까지 땡기고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베스트 아시안 라이더를 솔직히 개인 욕심이 생기죠. 그쵸. 왜냐면은 지금 제가 한 4등, 5등 정도에 걸쳐 있었는데 조금만 하면은 포디움까지 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작전에서 감독이 저거 생각하는 걸 알았는지 갑자기 다 버리라. 그냥 우리는 팀 카터의 GC 순위를 올리는 걸로만 한다 하면서 이제 재빈이도 그 베스트 아시안 라이더 싹 포기하고 그냥 GC에 그냥 다 올인을 하자. 국내 대회 같은 경우에는 팀 종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외국 시합은 그렇지 않고 외국 팀들은 팀 단체도 그냥 필요 없고 그냥 GC 무조건 GC를 최대한 끌어올리자. 너도 그냥 끌어서 GC 최대한 지키자 해가지고 그 다음날부터는 그냥 계속 물 배달 가고 앞에서 끌고 바람 막아주고 계속 그 역할만 했던 것 같아요. 결과도 첫 대회였는데 결국은 GC 포디움도 올라가고 팀 GC 결과가 좋았네요. 네, 굉장히 좋았어요. 상금도 굉장히 많이 벌었고. 그 물어봐도 돼요? 상금 얼마예요? 팀 상금이? 정확한 총 금액은 모르겠는데 n분의 1 끝내서 들어왔던 게 18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인도 이번 시합이 성적이 좋기도 했고 이 대회 자체의 상금이 좀 셌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모든 대회에서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루자이의 생활이 이제 시작이니까 사실 이 밸런스 조절하는 것도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겠죠. 이게 생각보다 이동이 많아요. 이동도 많고 스케줄이 굉장히 해외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야 되는 일정이 많아져서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밸런스 조절하는 것도 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 대회는 언제예요? 3월 중순에 있습니다. 중순 정확한 정도. 날짜는 좀 봐야 되는데 그거는 월드 투어 선수들도 출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아시는 예전에 로또 수달리라고 불렀던 팀. 지금 뭐지? 로또 뭐지? 거기랑 로또? 좀 유명한 좀 프로 컨티넨탈 유로스포츠나 이런 데서 한 번쯤 보실 만한 팀들과 겨루기 때문에 무슨 대회인데 갑자기 그런 애들이 와요? 투어 오브 타이완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냥 보통 이제 뚜르트 프랑스 이런 것처럼 그 나라의 이제 큰 대회라서 그거는 좀 월드 투어들도 오는구나. 월드 투어들도 옵니다. 왜 오는 거야, 걔네? 걔네도 포인트 때문에 오는 거야. 그렇죠, 포인트 때문에 오는 거죠. 이제 그 시합이 마치면은 그 다음 주에 곧바로 투어 오브 그 타일랜드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등급이 인도 시합보다도 등급이 더 높은 대회인데 거기는 이제 제가 전달받은 게 타이완 때 너의 몸 상태를 보고 그 타일랜드 시합 출전을 이제 결정하겠다. 근데 저희 팀 선수들이 16명인가 17명 정도가 있는데 보통 시합 나갈 수 있는 게 TO가 5명에서 6명이에요. 그러면 분명 출전이 안 되는 선수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인도 시합 때 좀 좋은 모습 보여줘가지고 다음 시합 계속 그 출전 명단에 제가 포함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지난번 영상에서 1년치 스케줄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물론 나오긴 하지만 중간에 상태가 안 좋으면 변동 당연히 빠지는 거. 그래서 그때도 감독이 저한테 스케줄 보냈을 때
너가 출전한 시합은 이 정도 될 거야. 근데 여기서 변경될 수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한 얘기죠, 사실. 그렇죠. 몸이 안 좋거나 실력이 안 되면은 그럼 반대로 더 좋으면 더 많이 중요한 대회로 위주로 더 중요한 대회를 더 많이 보내주고 이게 안심할 게 아니라 그 팀에서도 계속 대회를 출전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 상금도 벌 수 있고 기회도 많이 찾아오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그 처음 이제 그 해외 선수들이랑 그러니까 한 팀 소속으로 이제 타보고 한 건데 어떤 동기부여가 된다거나 뭐 그런 게 좀 있었나요? 정말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팀 자체 시합 준비할 때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달랐어요. 제가 느꼈던 거는 한국 시합 준비할 때는 되게 다들 진지한 분위기입니다. 물론 시합 때는 당연히 진지하게 하는데 그런 진지함이 야, 우리 이번에 진짜 잘해야 돼. 뭐 잘해보자. 근데 여기 이번엔 팀에서는 루자이 팀에서는 그냥 진짜 그란폰도 온 것 같았어요. 그냥 제가 보통 한국에서 이제 설악 그란폰도나 뭐 저수령 그란폰도 이런 것처럼 진짜 애들 막 그냥 신난 분위기에 막 설레가지고 가보자 하면서 막 노래 나오고 춤추고 있고 그러면서 와 얘네는 진짜 즐긴다. 물론 한국 선수들도 즐기는 선수들이 많은데 여기는 뭔가 유독 더 잘 즐기는 모습이 느껴져가지고 물론 성적도 중요한데 성적에 대한 부담감 말고 내가 진짜 자전거를 시작한 게 이제 재밌으니까 시작한 건데 그런 본질적인 걸 잊지 말고 좀 재밌게 즐기면서 또 준비를 해보자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훈련을 진지하게 하고 대회장에서는 오히려 좀 즐기는구나. 대회 기회가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 한 대회 한 대회에 대한 그런 긴장감이나 이런 게 조금 덜 할 수도 있겠다. 여기서 뭐 조금 못해도 막말로 다음 경기에서 잘하면 되니까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고. 한국 시합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 끝나는데 이제 외국 시합 같은 경우에는 막 4스테이지, 5스테이지 뭐 오늘 못했어도 내일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다음 날에도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크게 부담 없는 것 같아요. 뭐 내일 더 잘하면 되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으면 돼. 약간 이런 마인드였어요. 대회도 유럽 선수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순위를 높이기가 어려울 거라고 사실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기대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죠. 그랬는데 결과가 생각보다 저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보니까 좀 비빌만한데 약간 이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좀 들었어요. 예전에는 펠로톤 따라간 것만 해도 진짜 벅찼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솔로 B도 해보고 뭐 콤 점수를 먹는 거 생각도 못 했는데 콤 점수를 먹기 시작했고 분명 좀 천천히 일고 있지만 분명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시합을 계속 많이 나가고 경험이 많이 쌓이면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내심 기대감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지금 갔다 와서 또 바로 또 국가대표 경기 가고 또 바로 또 강진 가고 막 엄청 정신이 없는데 그 평상시 훈련 여기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좀 괜찮나요? 어때요? 지금 시기가 제일 바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근데 저도 이렇게까지 움직여 본 게 처음이라서 뭐 갔다 오면은 잠깐 회복했다가 바로 또 이동하고 이동해서 하면 또 바로 시합이니까 뭐 훈련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냥 바로 시합에 임하고 또 끝나면 또 바로 이동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훈련을 하고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 아직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요즘에 살이 더 빠진 것 같아요. 요즘에 좀 느끼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진짜 피곤하고 이게 이동이라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구나. 물론 힘든 것도 있는데 제가 언제 이렇게 외국 시합을 많이 뛰어보고 언제 이렇게 제가 올해 한국에 있는 시간보다 외국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버스랑 지하철보다 비행기를 더 많이 탔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좀 감사한 일인지 좋은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응원은 하지만 좀 안쓰러운 것도 있고 좀 그랬네요.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렸어요. 인터뷰 끝나고 재빈 선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좀 후원을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저도 돈이 없어요. 저도 이제 올해 첫 시즌이잖아요. 루자이로. 저도 뭐 두 번째 시즌이에요. 요거 얀테로 두 번째 시즌이라. 그런데 저 혼자보다는 어쨌든 같이 팬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준다는 느낌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만든 그 고글로 좀 판매 수익으로 이렇게 좀 후원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고글이 나왔어요. 지금 이 고글인데요. 이 고글의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윤재빈 선수 그 훈련 비용으로 후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고글은 얀테로븐 하이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고글이고요.
하이퍼라는 이름을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렌즈가 하이퍼 렌즈라는 고성능 렌즈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름을 하이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얀테로분 고글 있잖아요. 요렇게. 요 고글하고 같은 고글이에요. 같은 고글인데 렌즈만 업그레이드가 됐고 검은색 프레임으로 된 디자인입니다. 같은 고글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녀석들하고 렌즈가 호환이 돼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시는 고글이 있으면 렌즈만 바꿔 끼면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컬러 룩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뭐가 업그레이드 됐느냐? 변색 렌즈하고 이 일반 렌즈하고 미러 렌즈하고 이렇게 두 개를 쌍으로 드리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이렇게 변색 렌즈하고 일반 렌즈를 같이 드리는데 이번에는 주인공이 이 변색 렌즈가 아니라 요 일반 렌즈예요. 이 일반 렌즈에 그 미러 코팅이 되어 있는 걸 다 뺐습니다. 저희는 항상 그 멋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이 미러 코팅을 항상 넣어 왔어요. 이게 이쁘니까 눈도 이렇게 많이 가려주고. 근데 요번에는 멋보다는 성능입니다. 그래서 미러 코팅을 제거하고 HD, HC 그리고 여기에 편광 코팅까지 어지간히 넣을 수 있는 그런 성능적인 업그레이드를 다 한 제품이에요. HC 코팅이라는 거는 하이 컨트라스트, 홀이 있다거나 아니면 물웅덩이가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보이게, 그래서 그 HC 코팅이 조금 가격이 많이 나가는 코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HD 코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하이 데피니션이에요. 그래서 좀 더 그 사물을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표지판이라든지 그 중앙선이나 뭐 좀 희미하게 이제 많이 갈린 사인물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 하이 데피니션은 이제 그런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편광 기능도 들어갔는데, 이제 편광 같은 경우에는 난반사, 햇빛이 강한 그런 환경에서 뭐 햇빛이 그냥 내리치기도 하지만 바닥에 반사되기도 하고, 강가에서 이제 라이딩 할 땐 또 강에 반사되기도 하고, 뭐 이런 굉장히 난반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막아주기 때문에 좀 눈부심을 덜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주로 낮에 탈 때 굉장히 그 효과를 많이 발휘하는 그런 렌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변색 렌즈, 네, 같이 들어있는 요 변색 렌즈는 뭐냐, 갈색으로 돼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 그 얼마 전에 출시했던 요 보드에 들어가는 요 렌즈랑 같은 렌즈입니다. 그래서 변색 렌즈라서 이렇게 갈색으로 있다가 햇볕으로 나가면 이게 좀 진해져 가지고 약간 그 진한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주간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야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변색도 들어가 있다는 거. 기존에 있는 거에서 렌즈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가격이 어쨌든 좀 올라가게 되는데요. 기존 제품을 저희가 69,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79,000원에 판매를 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량만 만들고 대신에 가격을 조금만 올리자. 그래서 다 팔고 또 만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려고 79,000원, 딱 10,000원 올렸습니다. 윤재빈 선수의 첫 번째 대회 썰을 좀 들어봤는데 GC 라이더를 도와주는 역할도 물론 의미 있고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도와줘서 이 선수가 팀에서도 이제 GC 라이더까지 올라갈 수 있고 포디움에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돼서 조금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같이 키워보자고요. 윤재빈 선수가 이제 20대 중반이에요. 아직 우리가 도와주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재빈 선수가 팀에서 공식 그 후원 고글이 있어요. 네, 스폰서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걸 뭐 쓰고 뭐 이렇게 막 주행을 하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거랑은 상관없이 팬 여러분들이 후원하시는 거니까. 이게 잘 돼가지고 전 어떤 생각까지 하고 있냐면 루자이 팀 공식 스폰까지 했으면 좋겠다 나중에는. 그럼 베스트죠. 그러니까 이제 상상까지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둘 다 뉴비니까. 그쵸, 뉴비니까. 이 바닥에서 뉴비니까. 그래서 어쨌든 한번 이제 다음 경기는 3월 한 중순이나 말 정도 있으니까 그것도 경기 일정이나 이런 거 정확하게 나오면 혹시 또 모르죠. 그걸 안 가고 다른 거 나가게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확실하게 이제 정해지면 스케줄이 나오면 저도 좀 일정 공유해드리도록 하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